1500번이 넘는 대국을 통해 바둑 역사를 바꿔온 기록의 사나이. 89년 제1회 응창기배 대회에서 세계 최강 일본과 중국 바둑을 꺾고 한국 바둑을 세계 정상에 우뚝 세운 주인공. 세계 바둑의 물줄기를 바꾸고 한국 바둑의 역사를 이끌어온 조훈현. 그가 바둑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잠깐만. 이거 한순간 좀 물르세. 아이, 형님도. 어허, 이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냐? 어른들 바둑 두시는데. 형님, 잠깐만. 이거 수가 되는데요? 이 녀석이 정말 나 알고 둔 건가? 훈현아, 너 이리 와봐라. 너 만일 백이 이렇게 두면 어떡할래? 나 아저씨랑 아버지랑 논 거 처음부터 그대로 다 다시 놓을 수 있어요. 정말이냐? 네. 자, 그럼 어디 한번 해봐라. (70수가) 넘게 놓여진 바둑을 정확하게 복귀해내는 것이었다. 44살 때였죠. 44살 때인데 뭐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느끼는 거겠죠. 뭐 그 설명해라 그러면 못하지만은. 아니, 꼭 이렇게 이사를 해야 돼요? 제대로 된 선생을 찾아주려면 하는 수 없지 않소? 서울로 올라가면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할 텐데. 그렇다고 저 녀석 재능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소? 안 되면 막노동이라도 하는 수밖에. 자식 위하자는 일인데 뭔들 못하겠어. 당시 한국 바둑을 휩쓸던 김인 구단과 정창현 사범에게 조훈현을 맡겼다. 그런데 아유, 안녕들 하세요. 많이들 넣냐? 어디 보자. 아니, 바둑판이 왜 비어 있어? 벌써 한 판 다 두고 다시 두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아까 둔 거부터 다시 복귀해봐. 복귀해봐 그러면 즉석에서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열심히 바둑을 둬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놀다가 만화책을 보다가 해봐 그러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두는 척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어땠니 저땠니 사실은 가공의 바둑이죠 사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몇 번은 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좀 이상하다 싶었던지 따로 복귀를 시킨 거예요. 너는 저기서 두고 그러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안 해놨으니 이게 손발이 맞나 이제 그래서 들통에 나고 이제 야단도 많이 맞았죠. 서울에 올라온 지 3년 만에 9살 나이로 입단한 조훈현. 세계 최연소 입단 기록이었다. 이제 겨우 10살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것을 어떻게 혼자 일본에 보낸단 말이에요? 어허. 그 그렇게 작은 정에 얽매여서 어떻게 자식을 키우나? 맞습니다. 한국에서 썩기에는 아까운 재주예요. 조훈현의 일본 유학을 주선한 사람은 제1교포 박순조였다. 대성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나는 나이가 많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단이 문화도 있는데 왜 하필 나한테? 선생님. 나는 오청원과 하시모토만으로 좋게요. 더 이상은 제자를 기를 생각이 없어요. 세고의 겐사코. 기타니 미노루와 함께 일본 바둑계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그는 20세기 최고의 바둑 천재라는 중국의 오청원. 그리고
하시모토 우타로라는 또 다른 천재를 길러낸 일본 바둑계의 정신적 스승이었다. 선생님, 정 그러시다면은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시험기라도 한번 2개만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석점을 놔봐라. 이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또 천재 기사인데 늘 자랑하는 게 있었어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 동양 3국의 천재를 다 제자로 길렀기 때문이다. 중국의 오청원, 일본의 하시모토 우타로, 그리고 한국의 조훈현. 조훈현 구단을 마지막 작품이라고 그러면서 애지중지했어요. 세구에의 바둑 지도 방식은 조훈현이 다른 원생들과 대국한 기보를 보고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전부. 공부는 조훈현 스스로가 해야만 했다. 바둑은 이겼다만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냐? 예? 네 바둑에는 걱정이 잔뜩 있지 않으냐?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깊고 큰 사람이 되어야만 좋은 바둑을 둘 수 있는 게야. 예,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그 지련이 그거예요. 이 스승이라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것은 손발잡게 가르쳐주는 것이 선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벌써 그렇게 해서 큰 거는 글렀다, 제목으로서는 글렀다 이거예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늘어도 충분히 대성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대성을 하지. 뭐 스승이 훌륭해서 또 손잡고 말하자면 뭐 이래라 저래라 해서 큰 거는 벌써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의 역할은 뭐냐? 얘가 나쁜 길을 안 빠지게끔 공부 열심히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선생이지, 손발 잡고 가르쳐주는 게 선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조훈현이 일본 기원 정식 입단을 위해 시험 대국을 치르기로 한 날이었다. 선생님, 너무 아파서 시합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일어나가라. 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시합은 나가야 한다. 사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바둑이고 뭐고 간에 하여튼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가서 두고 두라 이거예요. 그래 갔는데 뭐가 바둑이 됩니까? 하여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생각이고 뭐고 없고 하여튼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제 나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기가 싫다. 한국에 있는 조훈현이를 데려다가 꼭 대성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내 마지막 바람이다. 조훈현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하고 말았던 세구의 겐사코. 혹독하리만치 엄격했던 그는 누구보다 조훈현을 사랑한 진정한 스승이었다. だから手合いに行ってね、何年間かの間のね勝った負けたとか記録もね丹念にね取ってましたもん。父が亡くなった時ね、私の主人にも遺言状ないしね、誰にも遺言状なかったのにね、訓練のことだけね、訓練のね懲役の免除ね、戦争に2年も行ったらね、その一番ね
大事な時期だからね徴兵の免除をねしていただけないかと言ってね 제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뭐 배웠다 할까? 뭐 느꼈다 할까? 하여튼 세골 선생님 이상의 분은 본 적이 아직은 없으니까요, 제자로서. 74년 최고위전에 도전한 조훈현이 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당시 최강의 프로기사 김인칠단. 동생의 등록금을 위해서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었다. 승리는 조훈현의 것이었다. 최초의 타이틀이었던 최고위전을 시작으로 한국 바둑기를 휩쓸기 시작한 조훈현. 그의 승리는 가난을 통해 얻은 치열한 승부근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승전이 열린 것은 싱가포르의 웨스틴 스탠퍼드 호텔. 89년 9월 5일 2대2 팽팽한 승부를 가름하는 마지막 결승 5국이 열렸다. 상대는 중국 정부로부터 기성 칭호까지 받은 서비평 구단이었다. 한 번도 세계 무대의 벽을 넘지 못했던 한국. 게다가 서비평은 일본 최고의 고수를 모두 꺾은 세계 최강의 우승 후보였다. 바둑사상 최초의 세계 챔피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145수 만에 조훈현의 불계승으로 끝나던 그 순간 세계 바둑계에서 늘 말석을 차지했던 한국 바둑은 세계 최강의 바둑 강국으로 자리바꿈하고 있었다. 눈물이 그냥 갑자기 참다 못 참고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그건 뭐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신문에까지 해설자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하고 그렇게 냈는데 아마 그때 그렇게 눈물 흘린 분들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참 우리의 그 한을 풀어주는 그런 쾌거였죠. 조치훈에게 쓰라린 패배를 당했던 1980년 일본 바둑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거대한 벽이었다. 그러나 조훈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의 승리는 언젠가 해내고 말리라는 끈질긴 투혼의 승리였다.